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가난한 소녀는 어떻게 세계를 바꾼 철공왕이 되었는가, 앤드류 카네기의 인생 설계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이렇게 바쁘게 사는데도 삶이 바뀌지 않을까? 19세기에도 똑같은 고민을 했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고 가난 때문에 13살의 공장으로 나가야 했고 하루 12시간을 일해도 미래는 보이지 않았던 아이. 그 소년의 이름이 바로 앤드류 카네기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가난한 이민자 소년은 훗날 세계 철강 산업을 바꾸고 당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으며 죽기 전 재산의 90% 이상을 사회에 돌려준 역사상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업가 중 한 명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는 우리보다 더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성공했을까요? 아닙니다. 카네기는 단순히 열심히 산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인생을 설계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가난한 노동자에서 세계를 설계한 사업가가 되기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오해해왔던 성공의 진짜 작동 원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35년 한 아이가 작은 방 한 짜리 집에서 태어납니다. 스코틀랜드의 오래된 직조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산업혁명이 막 시작되며 전통적인 수공업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카네기의 아버지는 손으로 천을 짜는 직조공이었지만 기계식 방직기가 등장하면서 하루아침에 일이 사라져 버립니다. 수입은 급격히 줄어들고 가족은 점점 가난 속으로 밀려 들어갑니다. 우리가 흔히 성공한 사람들을 떠올리면 처음부터 뭔가 남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카네기의 출발점은 정반대였습니다. 배운 것도 없었고 가진 것도 없었고 심지어 산업 변화 때문에 가족의 생계 자체가 무너진 상황.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환경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카네기의 어머니는 말합니다. 우리는 가난해질 수는 있어도 배우는 것을 멈출 수는 없다. 돈이 없어서 학교를 오래 다닐 수는 없었지만 어머니는 집에서 책을 읽게 했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경험이 훗날 카네기의 인생 철학이 됩니다. 훗날 그가 남긴 말은 나의 자산은 공장이 아니라 어린 시절 만들어진 사고방식이었다. 카네기는 가난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가난 속에서 이미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체감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에 적응하려고 했지만 그의 가족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 질문이 훗날 세계 산업의 흐름을 읽는 능력의 시작이 됩니다. 1848년 카네기 가족은 결국 결정을 내립니다. 이곳에서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 그들이 향한 곳은 기회의 땅이라 불렸던 미국. 하지만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화려한 아메리칸 드림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도시는 당시 연기와 석탄가루로 뒤덮인 거칠고 위험한 산업도시였습니다. 이민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낯선 언어, 낯선 문화, 그리고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 현실. 13살이던 카네기는 학교 대신 곧바로 공장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의 첫 직업은 방직 공장 보조였습니다. 하루 12시간의 노동, 주급은 1달러 20센트. 지금 기준으로 보면 상상하기 어려운 금액이지만 그 돈은 가족 전체의 생계를 책임지는 돈이었습니다. 손은 늘 기계에 긁혀 있었고 소음 때문에 귀가 멍해질 정도였으며 아이에게는 너무 가혹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그의 인생을 바꾼 습관이 생깁니다. 퇴근 후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쓰러져 잠들었지만 카네기는 달랐습니다. 그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기 시작합니다. 당시 한 지역 사업가가 노동자들에게 책을 무료로 빌려주었는데 카네기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그의 인생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낮에는 생계를 위해 일하고 밤에는 미래를 위해 공부한다. 그는 스스로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나는 노동자가 아니라 준비 중인 사람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같은 환경에서 버티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카네기는 달랐습니다. 그는 현실을 견디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고 현실을 탈출할 준비를 하는데 에너지를 썼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훗날 어마어마한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어느 날 카네기는 새로운 일자리를 보게 됩니다. 정보 배달원을 구한다. 당시 정보는 지금으로 치면 인터넷보다도 더 빠른 최첨단 정보망이었습니다. 그가 일하게 된 곳은 오하이오 텔레그래프 회사. 이 선택은 단순한 직업 이동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궤도로 올려놓는 사건이 됩니다. 공장에서의 일은 몸을 쓰는 노동이었지만 정보국의 일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곳은 정보가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철도회사의 움직임, 기업들의 계약, 투자와 사업 소식, 도시의 성장 방향. 카네기는 매일 미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현장에서 보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는 단순히 배달만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의 배달원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끝났지만 카네기는 달랐습니다. 그는 정보 내용을 하나하나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종이를 보지 않고도 정보 신호를 듣고 내용을 이해할 정도가 됩니다. 머릿속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사람들은 일을 시키는 대로 했지만 카네기는 이를 통해 세상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깨닫습니다.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보를 먼저 아는 사람이 앞으로 가는구나. 이 경험이 만든 결정적인 변화는 카네기의 정체성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공장 노동자 시절 그는 시간을 팔아 돈을 버는 사람이었다면 전북국에서 그는 흐름을 읽는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차이는 훗날 철도 투자, 철강 산업 진입, 대규모 사업 확장 모든 선택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생을 바꿀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요. 철도 회사 관계자들이 전북국을 드나들며 그의 성실함과 능력을 눈여겨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중 한 사람이 바로 펜실베니아 철도의 간부 토마스 A. 스컷이었습니다. 이 만남은 단순한 인맥이 아니라 카네기를 산업 세계의 중심으로 끌어올리는 문이 되었습니다. 정보 배달원으로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던 카네기는 철도업계 관계자의 추천으로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가 들어가게 된 곳은 당시 미국 산업의 심장과도 같았던 펜실바니아에였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직장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경제의 혈관처럼 물류와 자본, 정보가 모두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카네기는 여기서 처음으로 일하는 세계와 돈이 움직이는 세계가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직원들은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지만 경영진과 투자자들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늘어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어떤 사람은 일해서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은 시스템으로 돈을 벌까? 이 질문이 그의 인생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철도 관련 사업 중 하나였던 침대차 회사에 소액 투자할 기회가 생깁니다. 문제는 돈이 없었다는 것. 카네기는 어머니에게 부탁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투자합니다. 이 선택은 당시로서는 매우 위험한 결정이었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월급보다 훨씬 큰 배당금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때 깨달았습니다. 노동은 나를 먹여 살리지만 투자는 나를 자유롭게 만든다. 이 경험 이후 카네기는 더 이상 좋은 직원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언젠가 고용되는 사람이 아니라 산업을 설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 시기부터 그의 행동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월급을 쓰지 않고 투자금으로 전환하고 새로운 산업이 어디서 생기는지 관찰하며 사업 구조와 원가, 물류 흐름을 집요하게 분석한 그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미래 산업을 미리 공부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가난한 이민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철강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음 단계로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읽기 시작합니다. 카네기가 몸담고 있던 펜실베니아 레일로드는 단순한 운송회사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 철도는 지금의 인터넷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고 물류의 속도를 바꾸고 산업의 지도를 새로 그리는 인프라, 즉 철도를 보면 미국 경제의 미래가 어디로 가는지 보이던 시대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철도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카네기는 철도를 통해 세상을 관찰했습니다. 열차가 어디로 더 많이 가는지, 어떤 도시가 빠르게 성장하는지, 어떤 물자가 계속 실려 나르는지. 그는 매일 데이터를 보는 사람처럼 현장을 통해 흐름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가 발견한 하나의 사실로 미국은 지금 농업 국가에서 산업 국가로 바뀌고 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경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공장이 필요했고, 더 많은 다리가 필요했고, 더 많은 철로가 필요했고 더 강한 건축 자재가 필요했습니다. 그 모든 것의 핵심 재료는 단 하나, 철이었습니다. 여기서 그의 통찰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철도를 현재의 사업으로 봤지만 카네기는 철도를 앞으로 필요한 산업의 신호로 봤습니다. 철도를 만드는 나라라면 결국 철강이 그 나라의 심장이 된다. 이것이 바로 카네기의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남들은 직업을 선택했지만 그는 시대를 선택했습니다. 남들은 월급이 오르는 것을 고민했지만 그는 산업이 어디로 가는지를 고민했습니다. 훗날 그는 이렇게 회고합니다. 나는 철도 회사에서 일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미래를 배웠다. 이 통찰이 그를 결국 철강 산업으로 향하게 만들었고 그 선택이 역사상 가장 거대한 산업 중 성공한 사업 중의 하나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카네기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 단계는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산업을 만드는 단계였습니다. 카네기는 학교를 오래 다니지 못했습니다. 정규 교육으로 보면 그는 고학력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를 세계 최고의 사업가로 만든 것은 바로 교육이었습니다. 단 학교 교육이 아니라 스스로 설계한 자기 교육이었습니다. 철도 회사에서 일하던 시절 동료들은 퇴근 후 휴식을 취했지만 카네기는 매일 책을 읽었습니다. 경제, 역사, 철학, 경영, 산업기술. 그는 특정 분야만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의 삶을 바꾼 무료 도서관.
어린 시절 한 지역 사업가가 노동자들을 위해 개인 장서를 개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카네기는 그 도서관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 도서관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의 내가 될 수 없었다. 이 경험은 훗날 그가 전 세계에 도서관을 세우는 이유가 됩니다. 그는 독서를 지식이 아니라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을 읽고 끝났지만 카네기는 읽은 내용을 현실에 적용했습니다. 비용 구조를 분석하는 법, 조직을 운영하는 방식, 기술이 산업을 바꾸는 과정, 자본이 흐르는 원리. 그는 책을 통해 미래 사업가의 사고방식을 미리 훈련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카네기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선택이었습니다. 무엇을 할지보다 무엇을 먼저 이해해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지식이 쌓이면 기회가 보이고 기회가 보이면 결단이 쉬워진다. 그래서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일을 통해 돈을 번 것이 아니라 공부를 통해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이 자기교육의 시간들이 훗날 그가 철강 산업에 올인할 수 있는 확신을 만들어 줍니다. 이제 카네기는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정보를 읽을 줄 알았고 산업의 방향을 이해했고 자본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남은 것은 단 하나, 결정적인 선택이었습니다. 1860년대 후반 카네기는 이미 철도 산업과 여러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그는 이미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시점에서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지 않는 선택을 합니다. 지금까지 쌓은 것을 지키는 대신 전혀 다른 사업에 모든 것을 걸어버린 것입니다. 그가 주목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미국은 앞으로 무엇으로 성장할 것인가? 철도는 이미 빠르게 확장되고 있었고 도시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었으며 교량과 공장 건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단 하나의 소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철에서 진화한 강철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철 생산 방식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강철은 생산비가 너무 비싸 대중적인 산업이 되기 어렵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카네기는 유럽에서 등장한 새로운 기술, 이 기술은 강철을 훨씬 빠르고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여기서 그의 미래를 읽는 능력이 다시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기술을 새로운 방법 정도로 봤지만 카네기는 그것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기술은 산업의 비용 구조 자체를 바꿔버린다. 강철이 싸지면 세상의 모든 구조물이 강철로 바뀔 것이다. 즉 그는 제품이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단합니다. 기존 투자 정리, 철강 공장 건설에 집중, 최신 설비와 기술의 과감한 투자. 이 선택은 당시로서는 매우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카네기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미래가 확실하다면 지금의 안전은 오히려 위험하다. 이 결단이 만들어낸 결과는 그의 사업은 단순한 철 생산이 아니라 가장 효율적인 강철 생산 시스템을 만드는 방향으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훗날 세계 최대 철강 기업으로 성장할 기반이 됩니다. 카네기는 더 이상 투자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는 산업 자체를 설계하는 단계에 들었습니다. 카네기가 철강 산업에 뛰어들었다고 해서 단순히 공장을 세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진짜로 만든 것은 철을 생산하는 회사가 아니라 철을 가장 싸게 만들 수밖에 없던 구조였습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기업이 바로 카네기 스틸 회사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철강 회사들은 이렇게 운영됐습니다. 원료는 외부에서 사고 운송은 다른 회사에 맡기고 생산만 담당하는 방식. 문제는 단계가 많을수록 비용이 계속 올라간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카네기는 완전히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왜 우리는 모든 과정을 직접 하지 않는가? 그래서 그는 수직 통합이라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철광산을 직접 소유하고 운송 철도를 직접 운영하면서 제철소 직접 관리, 유통까지 통제하는 그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힘으로 보면 당연해 보이지만 당시에는 매우 파격적인 전략이었습니다. 구조 덕분에 그는 중간 비용을 거의 제거할 수 있었고 경쟁사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강철을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카네기의 경영 철학은 단순했습니다. 가격 경쟁을 하지 마라. 경쟁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를 만들어라. 그는 매일 생산 데이터를 확인했고 조금이라도 비효율이 발견되면 즉시 개선했습니다. 생산 시간의 단축, 연료 사용 최소화, 설비 지속적 교체, 최신 기술 즉시 도입. 심지어 공장이 잘 돌아가고 있어도 더 효율적인 기계가 나오면 과감히 교체했습니다. 여기서 그의 진짜 강점이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더 팔 수 있을까를 고민했지만 카네기는 늘 얼마나 더 싸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강철 가격은 계속 내려갔고 철도 교량 도시 건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오히려 시장 전체가 커져버린 것입니다. 그는 경쟁자를 이긴 것이 아니라 산업의 규칙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카네기의 철강은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미국 산업화를 가속시킨 기반 인프라가 되었고, 그는 그 중심에서 산업의 속도를 설계한 사람이 됩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성공한 사업가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인물 중 한 명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철강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카네기 회사는 단순한 제조회사를 넘어 미국 산업의 핵심 기업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카네기의 역할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는 더 이상 공장을 관리하는 경영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본과 시스템을 설계하는 사람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업이 커질수록 더 바빠집니다. 하지만 카네기는 반대로 갔습니다. 사업이 커질수록 자신이 직접 개입하는 일을 줄이고 시스템이 스스로 돌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의 방식은 지금으로 보면 자동화된 경영에 가까웠습니다. 전문 경영진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성과 기반 보상 구조를 설계하고 생산성과 비용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조직 전체가 효율 경쟁을 하도록 구조화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구조가 스스로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카네기의 핵심 철학은 사업의 목적은 내가 일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없어도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다. 이 생각 덕분에 그는 시간을 노동이 아니라 판단과 투자에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그의 부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노동으로 번 돈은 더하는 방식이지만 시스템으로 번 돈은 증식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공장은 계속 생산하고 시장은 계속 확대되고 수익은 다시 설비와 기술에 재투자되고 그 결과 경쟁력은 더 강해지는 선순환, 지금 우리가 말하는 복리성장 구조를 이미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가 되는 비결은 기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계속 생기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 카네기의 부는 운이 아니라 설계된 결과였습니다. 이제 그는 세계 최고 수준의 부를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대부분의 부자들과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정말 카네기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인물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만든 카네기 스틸 회사는 미국 철강 생산의 중심이 되었고 그의 재산은 당시 기준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에 이르렀습니다. 보통의 사업가라면 이 지점에서 더 많은 사업과 부의 축적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카네기는 정반대의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왜 이토록 많은 돈을 벌고 있는가? 그리고 아주 유명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부자로 죽는 것은 수치다. 이 말은 단순한 도덕적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다음 인생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카네기의 은퇴 선언. 1901년 그는 자신의 회사를 스틸에 매각합니다. 거래는 당시 역사상 가장 큰 기업 인수 중 하나였고 카네기는 막대한 현금을 손에 쥐게 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이후 새로운 사업을 거의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완전히 다른 일을 시작합니다. 돈을 쓰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가 남긴 또 하나의 유명한 글 부의 복음에서는 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큰 부를 가진 사람은 그 부의 관리인이며 사회를 위해 그것을 사용해야 할 의무가 카네기에게 부는 소유물이 아니라 책임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여기서 2막으로 들어갑니다. 1막은 산업을 만드는 삶이었다면 2막은 사회의 기반을 만드는 삶이었습니다. 교육, 문화, 지식 접근성, 공공인프라. 그는 돈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카네기가 다른 이유였습니다. 많은 부자들은 얼마를 남길 것인가를 고민했지만 카네기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사업에서 완전히 물러난 카네기는 놀라울 정도로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도서관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평생 동안 설립한 도서관은 무려 2,500개 이상, 미국은 물론 영국과 여러 나라에게까지 지식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도서관에 쓰는 겁니까? 카네기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나를 만든 것이 바로 도서관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그의 인생을 움직였습니다. 가난한 이민 소년 시절 책을 무료로 빌려 읽을 수 있었던 경험, 그 한 번의 기회가 그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미래를 성장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카네기는 확신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책을 읽을 기회를 주는 것은 돈을 주는 것보다 훨씬 큰 도움이다. 그래서 그는 단순한 기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금을 나눠주는 대신 사람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누구나 무료로 들어올 수 있는 공간, 스스로 배우고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 계층과 배경을 넘어 기회를 제공하는 시스템. 그가 만들고자 한 것은 교육기관이 아니라 가능성의 문이었습니다. 그의 철학은 지금까지도 인용됩니다. 지식에 대한 접근이야말로 가장 공정한 기회다. 카네기는 부를 단순히 사회로 환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조건을 다시 사회에 심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도서관들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수많은 또 다른 카네기들의 탄생할 수 있는 토양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이야기는 마지막 질문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인생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앤드류 카네기의 삶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정말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성공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말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카네기는 단순히 많은 일을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에서 노력해야 할지를 정확히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난했지만 가난을 탓하지 않았고 이민자였지만 환경에 갇히지 않았으며 사업가가 되었지만 돈을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늘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세상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방향 위에 자신의 인생을 올려놓았습니다. 그의 선택을 보면 다시 보면 놀라울 정도로 일관됩니다. 공장이 아니라 정보가 모이는 전부국으로 이동했고 월급이 아니라 투자의 구조를 배웠으며 철도가 아니라 철강이라는 다음 산업을 선택했고 회사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었으며 돈을 쌓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다시 흐르게 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지금 돈 되는 일을 쫓지 않았습니다. 항상 앞으로 반드시 필요해질 일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카네기의 성공은 재능이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그는 남들보다 똑똑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남들과 다른 질문을 했기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나는 어떤 흐름 위에 설 것인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우리는 지금도 매우 비슷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술이 바뀌고 일의 형태가 바뀌고 산업의 구조가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위험한 선택은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확인하지 않은 채 계속 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네기의 이야기는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변화를 읽은 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설계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매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가끔 잊고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잠깐 멈춰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가? 아니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지금의 방향을 바꾸는데 늦은 순간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가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설계가 시작되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